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캐시 우드가 방금 엄청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2026년이 투자자들에게 황금기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두가 관세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캐시 우드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건 역사상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경제 변화의 신호였고, 이게 25년 4분기부터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아크 인베스트의 최신 보고서에서 그녀는 왜 곰들이 곧 황소로 변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충격적인 예측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캐시 우드가 지금 주목하는 건 단순한 시장 반등이 아닙니다. 그녀는 미국 경제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관세 전쟁이나 약한 달러에만 집중하는 동안 그녀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최근 도입한 새로운 감가상각 규정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규정 때문에 기업들이 거의 모든 투자 비용을 즉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공식 법인세율은 그대로인데 실효세율이 10%에서 12%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미국이 사실상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캐시 우드는 이게 바로 시장 내러티브를 완전히 바꿀 스파크라고 말합니다. 롤링 리세션에서 롤링 리커버리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라는 거예요. 낮은 세금은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높은 수익률은 전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면 생산성이 급증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게 그녀의 핵심 논리거든요. 여기서 캐시 우드는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AI와 암호화폐 분야의 규제 완화는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걸 촉진할 자금이 방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비트코인 강세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조용히 포지션을 잡고 있거든요. 캐시 우드는 모든 게 곧 바뀔 거라고 단언합니다. 그녀는 암호화폐 사이클의 다음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순간 그녀의 포트폴리오에 큰 베팅을 쌓아 올리고 있어요. 다음 강세장이 오면 암호화폐와 기술주가 올해 가장 큰 투자처가 될 거라면서요. 캐시 우드는 지난 약세장 기간 동안 포지션 규모를 늘린 뒤로 디지털 자산에 대해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영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열정을 품고 있는 그녀는 폭발적인 성장이 곧 다가올 거라고 자신 있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녀는 투자자들에게 시장 하락기에 제공되는 기회를 활용하라고 촉구합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에서 폭락한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발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투자자들은 상당한 반등을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캐시 우드는 오랫동안 기대했던 급등이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시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녀가 밝힌 시장 전망과 앞으로 며칠 몇 주간의 예측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캐시 우드는 2026년이 일종의 골디락스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시장이 올해 매우 어려운 두 가지 폭풍을 견뎌냈기 때문이에요. 관세 혼란과 정부 셧다운, 그리고 미란이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한 후 연준이 보인 모든 매파적 수사들 말이죠. 미란의 합류가 다른 이들을 반대 방향으로 기울게 만들었다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대한 많은 희망이 있고, 그중 일부는 이미 시장에서 할인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약세론자들과 강세론자들 사이의 치열한 논쟁입니다. 하지만 캐시 우드의 예측이 맞다면 성장은 훨씬 더 강할 것이고,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관세 시대보다 훨씬 낮아질 거라는 점이에요. 그녀는 어느 시점에는 인플레이션이 제로로 떨어지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연준에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다시 금리를 인하했고 캐시 우드는 실업률 상황 때문에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은 후행 지표입니다. 때로는 고용이 결정적으로 반전되는데 1년이 걸리기도 하죠. 하지만 캐시 우드는 이번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산성 주도 붐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내년 말쯤이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딱 붐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가장 강력한 반인플레이션 힘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시장의 저소득층이 정말 타격을 받고 있고 이게 내년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될 겁니다. 만약 연준이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믿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연준 내에 많은 이견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될 거라고 캐시 우드는 말합니다. 하지만 케빈 헤셉이나 월러 이사 중 누가 내년에 키를 잡든 그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투표자들이 반대하고 시장의 많은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녀는 이미 행정부에서 하워드 루트닉이 최근 CNBC에서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실질 GDP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것처럼 정반대라는 거죠. 캐시 우드는 공급 충격과 관세가 시스템을 통과하고 우리가 재정정책의 모든 혼란의 반대편으로 이동하면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하락하는 강한 성장 환경을 누리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레임덕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에요. 즉, 세금 정책 관점에서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캐시 우드는 세금 정책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법인세율이 10%로 내려가고 개인들이 팁과 초과 근무에 세금이 없고 사회보장의 큰 부분도 면세되며 공제액이 2배가 되고 육아 세액공제도 있어서 올해 큰 환급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 경제가 약하다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많은 불안이 생길 겁니다. 새로운 임시지출 조치들로 허둥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것이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적자를 성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캐시 우드는 이 행정부가 바로 그걸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했다고 믿어요. 하지만 만약 어떤 이유로 그녀가 틀렸다면 적자는 채권 시장의 문제가 될 겁니다. 투자자들이 AI 버블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캐시 우드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업계에서 가장 노련한 투자자들이 아마도 닷컴과 통신 버블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들은 거기 있었고 그걸 겪었으며 다시 함정에 빠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하지만 버블을 겪었던 사람들도 이게 얼마나 다른지 이해해야 한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흥미로운 비교 하나를 떠올려 보면 캐시 우드는 버블 시절의 아마존을 아주 잘 기억한다고 해요. 당시 제프 베조스는 콜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이 기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분기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투자를 더 늘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돈을 잃을 건데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급등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캐시 우드는 이걸 현대판 레이거노믹스라고 부르는데 더 크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자본이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달러가 2배로 올랐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사이클의 초기 단계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번에는 AI, 로봇공학, 블록체인이 동력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관세와 적자에 대해 패닉 상태인 동안 캐시는 이미 다음 붐을 위해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옳다면 2025년 4분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역사상 투자 가능한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빠른 채택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2025년 말까지 11억 개의 활성 암호화폐 지갑이 생길 거예요. 성장 속도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빠른 부의 축적이 될 겁니다. 이건 경력 전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론이거든요. 모든 차트와 모든 연구 자료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유동성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암호화폐가 그 모든 것 중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자산이 될 거라는 거죠. 캐시 우드는 몇 달 동안 투자자들에게 모든 요인들이 지금 바로 정렬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의 포물선 상승으로 특징 지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가 본 것 중 가장 긴 베이스입니다. 어떤 ETF나 주식의 거래 범위를 의미하는데 일부 멀티오믹스 주식들을 제외하면 말이죠. 제가 전에도 아시다시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거래 범위에 있으면 어느 시점에는 해소될 거고, 긴 베이스는 역사상 가장 큰 돌파 중 하나이거나 가장 큰 붕괴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공급 충격과 인플레이션, 그 당시 진화한 모든 불확실성들이 있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해졌고 현금 쿠션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시장을 능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일어난 일은 우선 새 행정부에서 대규모 규제 완화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전략적 가격 발견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더 큰 기업들이 작은 멀티오믹스 기업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평가할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향후 5년 동안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의 매출 공백이 있고 그들은 매출 절벽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들은 매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연구와 발견, 그리고 진단도구, 동반 진단도구를 위해서도 우리 회사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들이 연구와 발견 비용을 24억 달러에서 약 6억 달러로 붕괴시킬 거예요. 이게 그들의 비용 구조에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두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우드는 점점 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광범위한 벤치마크에 포함되지 않아서 잘 커버되지 않는 종목들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면서 보석들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녀는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ARKG에서 그들은 멀티오믹스 분야 기업들의 가치 평가에서 비효율성이 인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자주 말해왔습니다. 캐시 우드가 위험 증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긴 거래 범위의 베이스 이후에는 포트폴리오의 주식을 유지해서 그들이 돌파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분명히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점수에서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캐시 우드는 단순히 반등을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고 혁신이 어떻게 확장되며 다음 10년이 얼마나 빨리 펼쳐질지를 재편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만약 그녀가 옳다면 감가상각 규정의 이 조용한 변화는 미국 생산성을 재점화한 정책 불꽃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1990년대를 정의했던 인터넷 붐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기업들은 이제 자동화, AI, 바이오테크, 에너지 혁신에 현금을 쏟아붓는데 그 어느 때보다 큰 인센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혁신에 쓰는 모든 달러가 이제 세금 절감과 더 빠른 회수로 터보 차지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캐시가 성공하는 환경입니다. 모두가 공포와 헤드라인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녀는 수학과 정책 변화, 그리고 배경에서 조용히 복리로 증가하는 지수 곡선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그게 여기서 더 큰 시사점일 겁니다. 시장은 소음에 반응하지만 비전가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합니다. 미국은 방금 선진국 세계에서 가장 자본 효율적인 경제가 되었고 그건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게 소프트 랜딩인지 가짜 랠리인지 논쟁하는 동안 캐시는 이미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혁신 자본이 조금씩 흘러들어오는 것에서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으로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역사가 운을 맞춘다면 2025년 4분기는 그냥 또 다른 분기가 아닐 겁니다. 다음 생산성 슈퍼사이클이 조용히 시작되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혁신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높아지는 세상에서 수익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혁신이거든요. 적응하고 재투자하고 자동화하며 규모를 키우는 기업들이 다음 10년을 소유할 겁니다. 캐시는 과대 광고에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인센티브에 수하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인센티브들이 이제 재창조를 똑바로 가리킨다면 다음 강세장은 단순히 시장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전체 산업을 재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캐시 우드는 이제 실제 돈이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가격을 주도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3개월 안에 엄청난 수익을 낼 거예요. 캐시 우드는 이것이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지속적인 관련성과 통화 평가 절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BTC가 포물선 상승을 계속할 거라고 예상해요. 올해 캐시 우드의 주요 초점은 하원의 암호화폐 입법 움직임이기도 했는데 이건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록 암호화폐 입법이 정치적 반대 때문에 도전에 직면할 수 있지만 캐시 우드는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들에게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지금 대규모로 지출하라고 조언해요. 그녀는 ARK의 기술 발전 집중이 약 7조 달러에서 8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하는데 이건 글로벌 주식시장의 10% 미만이거든요. 신흥 시장들이 디지털 통화에 의존하고 있고 캐시는 현재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탈중앙화 금융이 인수하고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 회사들의 역할을 대체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녀가 보는 미래는 명확합니다.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전체 금융 시스템을 재구성할 혁명적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에서 무너진 후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의 미래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캐시 우드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유지했어요. 그녀는 약세장 동안 오히려 포지션을 늘렸고 이제 그 결정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11억 개의 활성 지갑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이건 주류 채택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이고 그 속도는 그 어떤 기술보다 빠릅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는 데 걸린 시간보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는 데 걸린 시간보다 빠른 속도로 암호화폐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빠른 부의 이동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캐시 우드는 그 중심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녀의 ARK 펀드들은 이미 이 변화에 깊이 투자되어 있고 그녀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곧 합류할 거라고 확신해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전에는 암호화폐를 위험하고 불안정한 자산으로 봤던 대형 기관들이 이제는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기 시작했거든요. 비트코인 ETF의 승인은 이 변화를 가속화했고 이제 연기금과 보험사, 심지어 국부펀드들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캐시 우드가 말하는 게임 체인저예요. 유동성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는 캐시 우드의 핵심 논리는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흘러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할 때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자산이 바로 암호화폐였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강세장도 결국 유동성 폭발의 결과였어요. 이제 그 패턴이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고 캐시 우드는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더 클 거라고 봅니다. 멀티오믹스 분야에서도 캐시 우드는 엄청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조정을 받았거든요. 많은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고점 대비 70%에서 90%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캐시 우드는 이게 바로 기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의 기술과 잠재력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폭락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대형 제약회사들이 곧 작은 회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대형 제약회사들은 향후 5년간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의 매출 공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의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특허 만료를 맞이하면서 엄청난 매출 절벽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약물 파이프라인이 필요한데 자체 개발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작은 바이오테크 회사들을 인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캐시 우드의 분석이에요.
특히 동반 진단 도구와 관련된 기술은 의약품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신약 개발에는 평균 24달가 들어가는데 새로운 멀티오믹스 기술을 사용하면 이 비용을 6억 달러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요. 4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제약산업 전체의 경제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화이고 캐시 우드는 이 변화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ARKG 펀드에서 캐시 우드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종목들이 아직 주요 벤치마크에 포함되지 않아서 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시장이 아직 이 기업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점점 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들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숨겨진 보석들이 발견될 거고 그때 주가가 급등할 거라는 게 그녀의 시나리오입니다. 캐시 우드는 또한 AI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AI 버블을 걱정하지만 그녀는 이게 2000년 닷컴 버블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해요. 당시에는 기업들이 수익성 없이 무한정 투자를 늘리는 게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이을 겁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라고 말하면 주가가 올랐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 기업들은 실제 수익을 내고 있고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실제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AI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캐시 우드는 이 차이가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AI는 버블이 아니라 실제 패러다임 전환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2000년과 같은 붕괴가 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규제 완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거든요. 특히 암호화폐와 AI 분야에서 이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예전에는 불확실한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혁신을 주저했지만 이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하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캐시 우드는 이게 혁신의 속도를 극적으로 높일 거라고 봅니다. 생산성 혁명이라는 캐시 우드의 핵심 태제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가 보기에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생산성 도약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AI, 로봇공학, 자율주행, 에너지 저장 기술, 블록체인이 동시에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 5가지 기술이 각각 따로따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텐데 이것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결합하면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겁니다. 예를 들어 AI와 로봇공학이 결합하면 제조업이 완전히 재편됩니다. 자율주행과 에너지 저장 기술이 만나면 운송산업이 혁명을 맞이하고요. 블록체인이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면 거래 비용이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생산성 증가는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캐시 우드의 논리가 빛을 발합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정반대로 봐요. 생산성 주도 성장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는 겁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가 바로 그 증거거든요. 당시 미국 경제는 강하게 성장했지만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생산성을 높였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캐시 우드는 주장합니다. AI와 자동화가 생산성을 높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오히려 약해질 거예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 하지만 캐시 우드는 그게 오판이라고 봅니다.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떨어질 거고 연준은 결국 금리를 더 많이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그녀의 예측이에요. 실업률 상황도 캐시 우드의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경제가 이미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연준이 이걸 무시하고 긴축을 계속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시 우드는 연준이 결국 데이터를 따를 거라고 믿어요. 실업률이 계속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고 그게 시작되면 시장은 급반등할 겁니다. 2026년 중간선거도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과를 보여줘야 하거든요. 만약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성장을 촉진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예요. 감세,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등 모든 카드를 꺼내들 겁니다. 캐시 우드는 이런 정치적 압력이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특히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실효세율이 10%에서 12%로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세후 이익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이 돈이 배당으로 나가거나 자사주 매입에 쓰일 수도 있지만 캐시 우드는 상당 부분이 재투자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기술 기업들은 이 자금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을 거예요. 그리고 그 투자가 다시 혁신으로 이어지면서 선순환이 만들어질 겁니다. 개인 납세자들도 혜택을 봅니다.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사회보장급여의 상당 부분 면세, 공제액 확대, 육아 세액공제 등 다양한 감세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할 겁니다. 소비가 늘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요. 캐시 우드가 보는 2026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연초에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관세 문제나 지정학적 긴장이 시장을 흔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중으로 가면서 상황이 명확해질 거예요. 생산성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며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데이터로 확인될 겁니다. 그러면 회의적이었던 투자자들도 하나둘씩 시장에 들어올 거고 그게 강세장을 더욱 강화시킬 거라는 겁니다. 특히 연말로 가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면 시장은 본격적인 붐 국면으로 접어들 거예요. 캐시 우드가 딱 중간 선거 시점에 맞춰서 붐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정치적 타이밍과 경제 사이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거라는 예측이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더욱 극적인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캐시 우드는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 새로운 최고가를 경신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결제 수단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암호화폐가 실생활에 깊숙이 침투할 거예요. 11억 개의 활성 지갑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건 암호화폐가 이미 주류가 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거든요.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 이상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 규모면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탈중앙화 금융의 부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들이 하나씩 블록체인으로 대체되고 있거든요. 대출, 예금, 거래, 보험, 자산관리 등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가 디파이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더 낮고 접근성은 더 높으며 투명성도 훨씬 뛰어나요. 캐시 우드는 이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전통 금융기관들이 큰 압박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캐시 우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이 포지션을 잡을 시기라는 거예요. 시장이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클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 있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큰 수익을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트렌드는 명확하고 그 방향으로 베팅하는 게 현명하다는 게 그녀의 조언이에요. 특히 혁신 기술 분야에 집중하라고 캐시 우드는 강조합니다. AI, 로봇공학, 블록체인, 멀티오믹스, 에너지 저장 기술 등 미래를 만들어갈 분야들이 지금 가장 좋은 투자처라는 거죠. 이 분야들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변동성도 크지만 그만큼 성장 잠재력도 엄청납니다.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면 지금의 가격은 엄청나게 싸게 느껴질 거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분산 투자도 중요합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는 건 위험하니까 여러 혁신 기업들에 나눠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중 일부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는 기업들의 수익이 실패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캐시 우드가 ARK 펀드를 운영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인내심도 필수입니다. 혁신 기업들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크게 움직이거든요. 때로는 50% 이상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패닉에 빠져서 팔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사야 한다는 게 캐시 우드의 철학이에요. 그녀 자신도 지난 약세장 동안 계속 매수했고 지금 그게 옳은 결정이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캐시 우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변화의 순간을 살고 있고 이 변화는 엄청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옆에서 지켜만 보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올바른 곳에 투자한다면 인생을 바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2026년은 그 변화가 본격화되는 해가 될 거고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황금기가 될 겁니다. 캐시 우드의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시간이 증명하겠지만 그녀의 논리와 데이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캐시 우드의 이번 시장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이런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